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까지 39% 폭락했습니다. 단 4개월 만이죠. 더 충격적인 건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도 지금 물려 있다는 겁니다. 2월 29일 하루에만 8억 달러가 ETF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다던 그 말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5만 달러까지 더 떨어진다는 경고와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주장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관의 실제 평단가를 공개하고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와 당신이 꼭 봐야 할 핵심 가격대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매파 중에 매파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돈 풀기에 극렬 반대했던 인물이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넘쳐날 때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워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해왔어요. 쉽게 말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선 돈줄이 마를 거라는 공포가 엄습한 거죠. 물론 그가 과거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정책 성향을 더 주목했어요. 금리 인하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 시중에 돈부터 빨아들이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최 대표는 워시 지명 소식 듣자마자 비트코인 일부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8년 당시 워시의 발언들을 다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돈 안 푸는 사람이더라며 암호화폐 시장엔 독약이라고 덧붙였죠. 워시 한 사람의 등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동성 가뭄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던 겁니다. 돈이 마르면 위험 자산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법이니까요. 결국 정책 기조 하나가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재추진 발언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기반 위험 자산은 당연히 회피 대상 1순위가 됐죠.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동안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빌린 돈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급하게 엔화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뭘 팔았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4시간 거래되고 현금화가 가장 빠르니까요. 말 그대로 ATM 기계처럼 써버린 거죠. 미국발 긴축 우려, 유럽발 달러 자산 회피, 일본발 엔캐리 청산, 이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주말 하루 동안 3조 7천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어요. 레버리지로 산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빠지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청산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죠.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 경제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진 복합 재앙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지금 얼마에 물려 있을까요? 2024년 1월 ETF 승인 이후 유입된 자금의 평균 매입가는 실현 가격 기준으로 대략 8만 4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격이 7만 달러 초반이니까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도 장부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기관이 들어왔으니 안전하다던 그 말 지금 보면 우습습니다. 기관도 개미처럼 물릴 때는 물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이 회사의 평균 매입가는 7만 6천 달러예요. 지금 가격에서 겨우 4, 5센트 위입니다. 만약 여기서 3%만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장부상 손실로 전환되고 12조 원 규모의 부채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채 발행 조건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를 추가하거나 물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이 7만 6천 달러를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 물량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패닉 셀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과 개미가 함께 물린 구간입니다. 누가 먼저 손절하느냐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관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신규 기관들과 달리 일찍 들어온 올드머니들은 여전히 여유롭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평단가가 약 3만 4천 달러입니다. 9,72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2배 이상 수익 구간이에요. 핀테크 기업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단가가 27,000달러 수준이라 현재 폭락장에서도 여유롭게 관망할 수 있는 입장이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평단가는 약 44,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는 국가 재정을 비트코인에 걸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뚫리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5만 달러 근처에서 강력한 매수세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공포는 8만 달 이상 고점에서 진입한 개미와 신규 기관들만의 문제입니다. 3만 5만에 잡은 강성 주주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7만 5천 달러 사수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올드머니들의 평단가 구간인 4만 5달러까지 하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버티면 저점 매수 세력과 고점 물린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대로 7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며 5만 달러까지 추락하는 롱 스퀴즈, 연쇄 청산 상황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인 4에서 5만 달러 선까지 내려오면 뭐가 일어날까요? 채굴 업체들이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유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대폭락 때마다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데이터 분석 사이트 크립토컨트의 채굴업체 거래소 입금량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급증한다면 채굴자들이 물량을 던지려는 공습 경보로 해석해야 해요. 하지만 5만 달러 구간은 테슬라와 엘살바도르 같은 강성 주주들의 지지층이 두껍습니다. 자산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바뀌는 기회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건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 기술주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면 비트코인도 따라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결국 5만 달러 시나리오는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역사상 최고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닥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지루한 시나리오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의 전망처럼 단기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가격이 박스권에 갇히는 횡보장이죠. 기관들의 평단가가 8만 달러 초반에 형성되어 있어서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잠금 효과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7만 달러 중반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9만 5천 달러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유동성이 필요한데 케빈 워시의 긴축 우려와 무역 분쟁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 명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엔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특별한 뉴스 없이 가격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구간이에요. 매일 차트를 보면서 언제 오르나 초조해하다가 지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시장의 펀딩비입니다. 펀딩비가 중립을 유지하며 투기적 광기가 식어가야 진정한 바닥 확인이 가능해져요. 레버리지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현물 투자자들만 남았을 때 그때가 비로소 건전한 상승의 출발점이 됩니다. 박스권 횡보는 지루하지만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충전 구간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희망적입니다. ETF 자금 흐름이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강력한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죠. 특히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 변수입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에 확실한 법적 신분증을 발급해서 연기금 같은 거대 자금 유입의 빗장을 열어주거든요. 30조 달러 규모의 미국 연기금 시장에서 단 1%만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어도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총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신규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의 ETF 자금은 공격적인 수익을 쫓는 헤지펀드 돈이었어요.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뜨거운 돈이죠. 하지만 연기금은 다릅니다. 법적 리스크가 사라질 때만 움직이는 무겁고 안전한 돈이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재돌파하고 3일 이상 안착하는 추세 전환의 모습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급등하고 다시 빠지는 건 불트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규제 명확화와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 하기보다
7만 달러와 8만 5천 달러라는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7만 달러는 최후 방어선이고 8만 5천 달러는 추세 전환선이에요. 현금 보유자라면 7만 달러 지지 여부를 최소 3일 이상 확인하거나 확실하게 8만 5천 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무릎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정확히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만 달러가 붕괴될 경우 일부 현금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량 손절은 절대 금물이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채굴자들이 여전히 네트워크를 믿고 전기료를 쏟아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증거죠. 결국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보다는 추세가 상방으로 꺾인 것을 데이터로 확인한 뒤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성급한 매수보다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게 승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기관이 유입되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 ETF 자금의 상당수는 캐리 트레이드를 노리는 투기성 헤지펀드 자금이거든요. 이들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프리미엄 차익을 챙겼어요. 그런데 선물 프리미엄이 줄어들자 대거 포지션을 청산하며 ETF 유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기자 목적인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금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시장 밖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ETF에 들어온 기관 자금은 진짜 기관 돈이 아니라 기관 탈을 쓴 투기 자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이 2022년 같은 크립토 윈터로 번지기는 어렵습니다. ETF라는 제도적 댐과 기업들의 대규모 보유 물량이 공급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엔 거래소 파산이나 프로젝트 붕괴로 시장 자체가 무너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기관 유입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진짜 돈이 들어오기 전 투기 자금이 빠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수치예요. 이건 시장에 쌓여있는 외상값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폭락의 화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급증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남의 돈을 빌려 베팅하는 레버리지가 위험 수준까지 쌓였다는 뜻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도미노 청산이 일어날 수 있죠.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투 세력들이 모조리 청산당하고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시장이 진정되고 건전한 반등이 시작될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은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추가 하락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청문회입니다. 여기서 나올 발언들이 유동성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거예요. 그의 입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폭락은 블랙록과 마이클 세일러도 함께 물린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포에 매도하기보다 기관의 재진입 신호인 ETF 유입 전환을 포착해야 해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신호를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현재의 하락은 거시경제 악재와 레버리지 청산이 겹친 결과일 뿐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7만 달러 지지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해요. 기관과 기업이라는 거대한 지지 세력이 하방을 막아주고 있으므로 단기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큰 추세의 전환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승률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누군가는 침착하게 기회를 노립니다. 역사는 언제나 후자의 손을 들어줬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신호를 읽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